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추석. 이 명절은 음식들을 빼놓을 수 없죠. 이 송편, 약과 육전. 저는 먹는 재미로 명절을 보내지만 이 명절 음식, 우리 같은 다이어터의 최대의 적입니다. 칼로리 폭탄이죠. 좋아해. 하지만 좋아할 수 없어. 진짜 내 마음 멀다. 그래서 제가 건강한 습관으로 자기관리하며 행복하게 갓생 살자, 이런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추석 음식에 대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추석 음식 고민을 오래 해봤어요. 콘텐츠를 만든다고 9월 돼서 책도 읽어보고 유튜브도 봐보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은 아니고 제 결론은 이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먹자. 이번 콘텐츠 준비하면서 뉴스를 하나 읽어보게 됐는데 이게 6년 전 뉴스이긴 하지만 보니까 추석에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조리할 때 칼로리를 낮춰야 된다고 해요. 튀기거나 볶기보단 삶거나 데치고 송편에 속은 깨 대신 콩을 사용하자. 정석이긴 하죠. 이 보다 저칼로리로 음식을 만들자. 그런데 저는 이게 이론일 뿐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은 실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 또래나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라면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저만 먹는 요리가 아니잖아요. 이 추석인 만큼 온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음식을 먹을 거고, 그러면 대부분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할 텐데 오직 내 다이어트, 건강만을 위해 음식을 만들지는 않을 거고, 게다가 요리를 내가 주도하지 않은 이상 어렵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깨 아니 콩이 들어간 송편이 나온다? 이거 좋은 추석 아닙니다. 좋은 명절로 기억되지 않을 거예요. 개치존. 그렇다고 나만 명절 음식을 아예 먹지 않는다? 이 불가능해요. 그 첫 번째 이유로 어르신들도 있을 텐데 전혀 안 먹으면 예의가 아니죠. 한 소리 들 수도 있어요. 안 먹으니 걱정도 하시고 잔소리하니 나는 눈치 보이고. 그리고 습관 관련된 책들을 보면 제가 자주 언급한 아자킴에서는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행동법칙 4가지 중 하나인 신호라는 게 있는데, 추석에 맛있는 음식들이 많으니 식욕을 자극하는 신호가 많죠. 사람에게 큰 자극인 시각적으로 뿐만 아니라 후각적으로나 참는다니 이건 고문이죠. 한번 우리가 상상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식탁 앞에 약과가 있고 송편이 있고 갈비가 있어요. 이렇게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는데 이거 참을 수 있겠어요? 이거 말하기만 해도 친구인데 이게 상상이라 이 정도지 실제로는 냄새로도 날 미치게 하는데 이걸 참는다? 굳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식욕 참는데 과하게 집착하면 대려 멘탈이 나가서 입 터지고 눈 돌아가요.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더 가까워져. 결국 폭식하는 거죠. 명절에 혼자 있지 않은 이상 식욕을 참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추석엔 마음 편하게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참에 폭식을 의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이름이 알려진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을 봤는데, 이분이 만든 로고 테라피에서는 역설의도라는 심리 기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나친 주의 집중이 오히려 원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마음속 두려움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일을 생기게 한다, 이러는 건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에 공포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릴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 땀이 해결되었다고 해요. 땀을 흘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대신 땀 많이 흘리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반대되는 소망이 들어가니 오히려 부담이 적어진 거죠. 이 역설의도가 무조건 통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꽤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추석 때는 어차피 맛있는 음식도 많은데 과하게 식욕 억제하는 것보다 추석이니 내가 엄청나게 폭식하는 걸 보여줘야지, 요런 식의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식욕 억제에 대한 부담이 덜어져 덜 먹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석 때는 맛있는 것도 많은데 굳이 억지로 참기보다 마음 편하게 먹자가 제 결론인데, 그래서 애초에 폭식하지 않는 건강한 식습관을 들여놓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추석 때도 습관되게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좋은 식습관이 있는데 바로 느끼면서 먹기입니다. 로이언 트레이닝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분의 쇼츠 영상을 보니까 시각적으로 구미가 당기는지, 음식의 식감은 어떤지, 냄새는 어떤지 이런 걸 느끼면서 먹어야 배부른 느낌만 들지 않고 만족감이 훨씬 짙어진다고 하는데, 이 말이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느끼지 않고 빠르게 먹기만 했을 땐 그냥 많은 양을 먹게 되니까 배부르기만 하고 이게 뭔가 허무한 느낌도 있어요, 먹고 나선. 그런데 느끼면서 먹으려고 하니까 천천히
천천히 먹게 되고 조금의 양으로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여태 빠르게 먹기만 했다면 습관이 됐기에 느끼면서 먹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 제 꿀팁이 있다면 첫 번째로 숟가락 내려놓기입니다. 식사할 때 음식을 입에 넣고 나서 손에 쥐고 있는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내려놓는 걸 의식해 보는 거죠. 제가 전에 젓가락을 쥐고 있을 때는 입에 음식을 머금고 있으면서 무의식적으로 다른 음식을 짚게 되다 보니까 음식 먹기에만 바빴는데 한 입 넣고 젓가락을 놓으니까 지금 입에 먹고 있는 음식에 집중이 되고 먹는 속도도 느려지더라고요. 이게 소화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이게 별거 아닌 행동이지만 꽤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습관으로 들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로 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먹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친구랑 헌혈을 하고 밥을 같이 먹었는데 저도 그렇고 이 친구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밥을 먹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적응량으로 배가 불러오더라고요. 이런 장점도 있고, 말의 품격이란 책에서 겸상이 함께 온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해요. 식탁에서 반찬을 권하면서 상대방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 하는데 추석에는 친척을 만나는 것만큼 음식을 먹을 땐 체하지 않게끔 음식에 집중하되, 음식을 다 씻고 나선 음식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도 하면 훈훈하고 따뜻한 그런 추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저희 또래는 갑작스러운 취업 결혼 이야기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일 열심히 도와드립시다. 들어도 있지만 말고 눈치 보이잖아요. 움직여서 칼로리를 소모해야 살도 뭐 덜 찌지 않겠어요? 이런 만큼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운동할 수 있으면 운동하고요. 이렇게 추석을 맞아 명절 폭식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인생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추석에도 맛있는 걸 굳이 참으면 인생이 불행하지 않을까. 평소에는 식단을 컨트롤하는 그런 자기관리하며 얻는 성취감, 추석 같은 명절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느끼며 살아가는 게 갓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카멜레온이었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끝!